네, 안녕하세요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부산 안전운항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범 기장이고요. 저는 안전운항팀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320 시간은 3,700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대만에 있는 가오슝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부산과 같은 도시로서 제2의 도시인 가오슝으로 오늘은 비행을 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에어부산 운항 브리핑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음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음주 측정을 불게 되면 패스. 혹시나 페일이 되게 되면 전 회사로 다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자동차랑 좀 다르게 저희는 0.02%가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캣2-3, EDTO, ID카드, 비행 계획서는 잠시 후에 저희 브리핑하고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신체 검사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또 조정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건데요. 또 항상 필수로 소지해야 되고요. 캐복의 7도 1017 특이사항 없고 12시에 라이트 레인 예보되어 있고요. 구름만 살짝 끼고 특이한 기상은 없습니다. 오늘 제트스트림 기류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통과할 때는 비행기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기장님들과도 이런 내용들을 상호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제한을 해놨습니다. 비행 근무는 8시간, 그리고 출근해서 퇴근까지는 딱 13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저희들이 근무를 할 수 없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비행 가기 전에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도 재미있겠구만 이런 생각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빨리 들어가서 비행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줄을 별도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승객으로 탑승을 할 때는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승무원들은 여권이 빨리 닳는 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저희는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승무원 등록증을 찍고 나갑니다. 여권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비행기 도착했고요. 비행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저희 이제 오늘 비행기 도착해서 저희가 근무하는 칵핏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칵핏이 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는 에어버스 이 칵핏은 보잉 비행기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보잉 비행기도 tas는데 칵핏이라고 불리는 거는 옛날에 치면 약간 닭장 같은 느낌입니다. 칵핏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들어와서 이제 비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장, 기장 임무를 나눠서 담당을 하고요. 비행기 외부에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장인 제가 나가서 외부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내부 점검을 하는데 시스템 점검도 하고 아까 받았던 플라이트 플랜을 여기에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죠. 외부 점검 리스트가 있어서 이 리스트 내용들대로 매 플라잇마다 법적으로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다 보면 새도 맞게 되고 번개도 맞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매 비행마다 법적으로 외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오일이라든지 어떤 액체가 새게 되면 그건 어디서 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정비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조종사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비행하게 돼서요 영광이고요. 오늘 비행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8257 항공기, 승객은 갈 때 168명, 스탠드 57번에서 갈 예정이고요. 고도는 34,000피트 고도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상 특이사항은요, 출발해서 나갈 때 한 40분, 50분까지는 터뷸런스가 예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피트 통과해서 시트벨트 오프해드리고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행 준비 완료했고요. 손님들 이제 보딩 하시기 위해서 보딩 사인 나가서 이제 곧 보딩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런웨이 36 라이트 이륙 예상되고 있고요. 컴포온으로 해서 온도 8도 제로 윈드로 퍼포먼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어온 데이터는 플렉스 46도. 네, 맞습니다. 네, 160, 163 플렉스 46 입력하고 스탑 마진은 125피트에 엔진 아웃은 랩턴 160, 185 아웃바운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님들 탑승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ATC라고 해서 출발 허가 같은 걸 받는 겁니다. 출발 허가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화돼서 문자 메시지처럼 저희들에게 다 전송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부산 7905 Clear to 가오슝. 네, 저희는 이 클리어런스라는 걸 받음으로써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리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처 브리핑. 칵빛도 클로즈 다 되어 있고 현재 이상 없습니다. 기상은 현재 020 슐루 타임 45분 전 기상이고요. 디파처 런웨이 36 라이트. 기상은 020에 7나트 약간 우측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요. 플라이트 무대는 컴퍼니 루트 부산 가오슝 1번 루트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 비행 안전에 우선시해서 브리핑하고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호 컨펌해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처 브리핑 컴플릿.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비행 준비를 다 마친 거고요. 어쨌든 오늘에 대한 위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 비행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실시해서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기장으로서 가장 행복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 승객분들을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모시고 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임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출발 준비 완료해서 푸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혼자서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앞에 토잉카라는 차가 저희 항공기를 이제 뒤로 밀어서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보통 공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비행기가 뒤로도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뒤로는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저희 비행기가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투 스타트, 엔진 모드 셀렉터, 이그니션 스타트, 스타팅 엔진 넘버 2, 엔진 마스터 레버 넘버 2 온.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에어부산 795편 기장 김정범입니다. 오늘 저희 에어부산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고도 1400m, 시속 820km로 안전하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The current weather at Kaohsiung air is cloudy with the temperature of 23 degrees Celsius. Thank you for flying 에어부산. PA complete. 네, 편하게 가겠습니다. 네, 기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부셔. 네, 감사합니다. 승무원들은 지금부터 바빠지는 시간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순항고도 올라와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승객분들한테 방송을 드리고 나면 교신과 저희 컨택만 하고 저희 비행기들을 잘 갈 수 있도록만 모니터링 해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여유가 생긴 시간이어서 이제 캐빈 승무원들이 식사를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기장, 부기장들이 각각 다른 음식을 먹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부기장님 따로, 저 따로 이렇게 식사를 받아서 한 명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식사를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어떤 메뉴를 먹나 궁금하신데 오늘은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 고추장이 있는 거로 봐서는 비빔밥 메뉴인 것 같습니다. 비빔밥 메뉴. 하늘에서 반찬이랑 참기름 이렇게 해서 밥을 비벼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 비빔밥 메뉴도 좋아하고요. 비행기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것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또 라면, 하늘에서 먹는 라면이 땅에서 먹는 맛이랑 좀 다르게 하늘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에어버스 계열의 비행기를 사용하는데 저희 비행기는 이렇게 밥상이 있습니다. 보잉 비행기는 밥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님들이나 부기장님들이 다리에 이렇게 트레이를 올리고 식사를 하시고요. 저희는 이 식판에 올려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이 에어버스의 또 장점입니다. 아유, 이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네요. 네, 아유,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배도 고프고 해서 맛있게 먹고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직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멋진 바깥 풍경을 보면서 밥도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전화도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연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비행할 때는 비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저희 직업의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Singapore 600, 133.
이런 교신들의 주된 내용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이런 교신들을 또 하게 되고요. 오늘은 창밖에 보는 것처럼 구름도 없고 날씨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 되게 높은 구름들이 또 발생을 하거나 할 때는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ATC라고 부르는 이 관제기관에 요청을 해서 구름을 회피하겠다. 왼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고도가 34,000피트 고도입니다. 이 고도가 많이 흔들리면 조금 더 높은 고도로 가게 해달라,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고도로 가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제기구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체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로는 구름을 통과하거나, 두 번째 이유는 또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거나, 다른 비행기 주변을 통과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큰 경우인데요. 대다수 승객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것들은 구름을 통과하면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요. 흔들림에서는 전혀 비행기가 부서지거나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구름 같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일명 정란운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철에 보면 뭉게구름 있지 않습니까? 뭉실뭉실 생겨난, 아마 가오슝을 가면 그런 구름들이 보일 텐데요. 그런 구름 안에는 아주 강한 상승, 하강 기류, 그리고 우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우박들이 있는 구름들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 비행기가 엄청 많이 흔들리고 기체에도 레이돔이라든지 이런 데 우박이 맞아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행하는 과정에도 지금은 표시가 안 되겠지만 웨더 레이더를 보면서 그런 심각한 구름들은 회피하면서 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 보고 항상 앉으라고 많이 승무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잘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상현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승객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역할까지도 하고요. 저희 기내에 있는 카트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 카트들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석 벨트를 온 해줬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좌석 벨트를 매주셔야 하지만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비행을 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 그리고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이륙하고 착륙할 시점인데요. 이륙은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뜰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착륙하는 순간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저희들이 비행기를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착륙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제가 기장으로서 근무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또 조심해서 착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항이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 항상 좀 더 긴장을 하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객분들을 내려드리고 나면 휴식을 취하는 외에는 특별한 임무는 없습니다. 복귀하는 비행 전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중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친한 부기장들로 가면 다음날 점심이라든지 저녁 같이 먹고요. 마사지 받으러 종종 많이 갑니다. 저희들은 또 자주 가다 보니까 크루로 가면 또 30% 할인도 받아서 마사지를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가족들, 와이프라든지 주변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다양한 쇼핑들을 해서 또 종종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해외 비행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앉으실 때 보통 비즈니스나 좋은 좌석은 앞에 있고 일반석은 뒤에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비행기 엔진 기준으로 해서 뒤쪽이 조금 더 소음이 크기 때문에 비행기 좌석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날개보다는 앞쪽에 앉으시는 게 조용하고 편안함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쿨팁이라고 하면 비행기 좌석을 앉으실 때는 앞쪽으로 앉으시는 게 조금 더 비행할 때 편안함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비행기가 흔들릴 때도 꼬리 쪽보다는 앞쪽이 조금은 작게 흔들린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객분들이 비행기를 탑승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비행기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행기들은 자동차라든지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 가격이 1,500억, 1,600억 하는 만큼 하나의 장비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장비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 백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승객들이 경험하시는 흔들림이라든지 나쁜 날씨에서도 비행기들을 다 운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비행기 제작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와 점검을 실시해서 비행기들을 안전하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도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승객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실 때마다 저희도 승객분들을 바라보면서 선언도 드리는데요. 내려주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나서 더욱더 안전하게 승객들을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승객분들이 이 대한항공은 항상 브릿지다, 에어부산은 항상 브릿지가 아니라 스탠드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매년 운용을 하면서 공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주 연결되는 편들은 브릿지에 붙이고요, 그 앞에 비행이 없으면 또 스탠드에 세워놔서 효율성 있도록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에도 가고 스탠드에도 가게 됩니다. 네, 저 11시 38분 지금부터 보딩하겠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고 앞에 있는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장님 식사. 손님들이 구매하시는 식사랑은 조금 다른 메뉴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여행하실 때 우리나라 사이트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는 보통 현지에서 이용해서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그 평점만 보고 가도 현지인 맛집을 많이 갈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을 처음에는 하시나요? 저희는 비행기 탑승해가지고 안전 보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뒷공간이나 선반 위쪽에 장비들이 실리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자 손님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비행하기 전에 기내 방송 담당한 승무원도 있는데, 기내 방송을 할 때 좀 목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맵고 짠 음식은 비행하기 전에 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화장실을 급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손님들께 판매 이제 할 아이템 같은 거 다 체크했고, 혹시나 비상 상황 생기면은 제가 기장님한테 빠르게 알리기 위해서 벨이 있는데요. 벨이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눌러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저 11시 38분 지금부터 보딩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에어부산 7924로 출발하겠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고 끈을 허리에 감아 앞에 있는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좌석 앞 주머니에 있는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어부산 795편 기장 김정범입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고도 1400m.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장님 식사. 이 안에 이제 액체류 같은 거를 잘못 넣으면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뜨거운 이거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 저희는 이거 준비해드리고 면세 서비스가 남아가지고 뭐 판매 서비스 하고 나서 완료가 좀 되면은 그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카페블루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식사와 스낵, 맥주와 와인 등 다양한 식음료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10년차 항공승무원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기내에서 캐빈 매니저, 즉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시간대에 서류 서비스도 하고 뭐 판매 서비스도 하고 면세 관련된 서비스도 이미 이제 끝난 상태여가지고 밥도 먹고 약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이 아니라면 어떤 리뷰를 하시나요?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판매 카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안에 손님들께 판매가 되었던 물품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물품들이 있어서 이거를 수량을 다시 체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이제 다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손님들께서 서류라든지 생수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찾으시면은 응대를 하는 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기보다는 손님들이 그때그때 찾으시는 게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비스 위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안전 관련된 업무가 좀 주여가지고 담당하는 존에 비상 보안 장비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품들 손님들께 오늘 제공할 생수라든지 판매할 물품 같은 게 정량으로 잘 실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브리핑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지만 여행을 가시다 보니까 다들 기분이 너무 좋으신 나머지 한번 열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는 조금 안 됩니다 손님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안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때는 책임감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챙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플라이백이라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조그마한 가방이 이런 게 있어요. 매니저 업무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꼭 챙겨서 다녀야 하고 서비스할 때 필요한 뭐 앞치마라든지 그런 물품도 있고 아이디 카드랑 승무원 등록증 같은 거는 꼭 가지고 와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여권, 업무 교범 같은 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태블릿 PC 안에 파일로 다 들어있거든요. 방송문도 이렇게 있고 업무 교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탑승할 항공기가 어디에 어떤 장비가 있고 그런 거를 쫙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거입니다. 이제 손님들이 조금 쉬실 수 있게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려고 하거든요. 또 기장님이랑 메뉴는 똑같고 저희도 이제 기장님처럼 한 명 한 명이 다른 메뉴를 먹어야 돼가지고 한 명은 비빔밥이고 한 명은 약간 탕수육 같은 거 오늘 나와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손님들 구매하시는 식사랑은 조금 다른 메뉴고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또 요거를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분기마다 메뉴가 바뀌기도 하고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기내식 담당 업체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조리를 해서 실어주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오븐을 이용해서 데워서 그냥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이거 비빔밥이에요. 어디서 보관을 하나요? 이런 부분을 열면은 카트가 이렇게 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드로어나 아니면은 트레이에 작게 이렇게 착착착 들어가서 실려요. 확인을 하고 또 이상이 없으면 취식을 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손 찔리는 비행기에서 밥을 드시면 어렵거나 그러신 적 사실 소화가 조금 원활하게 되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퇴근하고 먹는 그런 식사처럼 먹기는 약간 힘든 게 있기는 하고 그래도 이제 배가 고프면은 꼭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꼭꼭 씹어 먹는 편입니다. 식사를 다른 걸로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분께서 맛있으면 바꿔 먹기로 하나요? 네, 그래서 약간 보통 이렇게 조율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배 이제 후배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세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선배님이 이제 스테이크 먹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비행기를 할 때 꿀팁이 있다면 이게 기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어떤 손님께서 비상구 좌석인데 창가 쪽을 원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이제 탑승을 하셨는데 뒤쪽에 있는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거나 작게 이렇게 있어요. 손님이 창문이 없어서 좀 놀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종별로 좀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 이제 하실 때 우리나라 사이트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는 보통 현지에서 구글 이용해서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구글 이용해서 찾으면은 그 평점만 보고 가도 현지인 맛집을 많이 갈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구글 평점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들어갈 때는 음식물이 검역법에 걸리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버리고 기내식 카트에 이 쓰레기를 다시 넣어서 하기를 해야 됩니다. 승객분들한테 많이 대시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쪽지도 막 주고받는다. 아,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 주시는 것 같고 저는 매니저다 보니까 이제는 주시지 않지만 이렇게 예쁜 후배들도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명함 이렇게 다 주시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비행은 얼마 전에 코로나 시기가 되게 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스크를 되게 구하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손님께서 탑승하시고는 저희한테 승무원이 몇 명이냐 하고 마스크를 그 장수별로 주시더라고요. 끼고 열심히 힘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었고 며칠 전에 비행할 때도 안내견이 손님과 함께 탑승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보통 애완견을 데리고 타시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규격에 맞는 케이지 안에 강아지를 넣어서 이제 와서 손님 좌석 하단으로 보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는 강아지다 보니까 좌석 하단으로 따로 케이지 없이 같이 탑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할 만한 승무원만의 복지가 있을까요? 유명한 복지이긴 한데 항공권이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회사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거나 할 때 90% 정도 할인을 받고 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정도만 내고 여행을 쉽게 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지인 것 같고,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비행에 모시고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체류하는 호텔에 또 같이 묵으면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제가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은 되게 보람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긴장이 되는 일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긴장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되는데요. 항공 사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 11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움을 저희가 드려야 하는 손님들이 어디 계시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은 아직까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낮다고는 하지만 한 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혹시라도 나게 되면은 손님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90초 이내에 꼭 이 비행기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때 교육을 안전 관련해서 길게 받는데요. 그러고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교육을 받거든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용도 꼭 숙지하고 비상 탈출 상황뿐만 아니라 혹시나 쓰러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손님들을 편안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면 안전 관련해서가 아무래도 최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무원님들은 문 옆에 있는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네. 그 방패 승객분이랑 눈이 낮은 체이스도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승무원 처음 되고 나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계속 업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눈 마주치면은 그냥 손님 이마를 본다든지 턱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선을 돌리든지, 그리고 손님들께서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손님들도 저희랑 눈 이렇게 마주치시면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스튜디오스가 화장실에 가는 거 못 봤다. 아. 화장실 같은 거는 따로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정해진 건 없지만 이륙이랑 착륙할 때 그렇게 좀 중요한 시기거나 하면은 손님들도 물론이고 승무원들도 가야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손님께서 못 보셨던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커튼으로 가리고 이렇게 조용히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사람으로 응대를 하는 업무다 보니까 해드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응대할 때 좀 힘든데요. 예를 들자면은 터미널과 비행기가 바로 연결되는 브릿지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 이제 오거나 이렇게 할 때 터미널에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좀 곤란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항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기 때문에. 승무원이 된다는 거에 대한 많은 속설들이 있잖아요. 승무원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모나 외국어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수 요건은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태도나 밝게 항상 있거나 밝은 성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승무원 면접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도리 있게 말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승무원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스케줄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도 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퇴근할 때 그 쾌감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 많으면은 1000명의 승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뵈면서 느끼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혹시 꿈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응원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